안녕하세요. SGO 코리아 강정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집이 끝난 VR 영상을 스티칭 보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편집이 다 끝나면 그 다음 했던 과정은 뭐였냐면 얘를 매크로에서 트림 앤 언그룹을 해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언그룹을 하게 되면 편집점과 상관없이 원본 그대로 길이가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거는 매크로에 있는 트림 앤 언그룹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편집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녀석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편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깨끗하게 지우고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나는 지우기 싫다, 불안하다. 그래도 좀 남겨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들을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위치를 시키면 모든 영상을 위에서 바라보는 영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가려져 있어서 전혀 영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록스를 지우시거나 아니면 이 클립 아래로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프록시를 지우고 난 다음에 원래 영상의 길이보다 많이 짧아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스티칭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작업의 공정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편집 이후에 정교한 스티칭 하는 과정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스티칭을 하기 위해서 VR 스티치 메뉴를 2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스티칭을 결과값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냐면 옵션에 보면 기본적으로 인스타 360 촬영본에 대한 저희가 이걸 프리셋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프리셋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만큼 스티칭이 완벽하게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스티치 패더 값을 0으로 놓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옵티컬 플로우는 얘네들을 라인을 뭉개주는 그죠? 중간 값으로 하나의 픽셀만 남겨주고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티칭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확인하기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리얼리스트의 스티치 패드를 0으로 두고 얘가 원래 좀 스티칭이 잘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치 패드를 0으로 뒀고요. 컴포즈 모드를 리얼리스트로 뒀고요. 얘네들을 조금 더 개선한 다음에 옵티컬 플로우로 적용하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의 간격, 그리고 위치, 그리고 각도 이런 것들이 약간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맞출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스티카가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기능이 바로 Improve Alignment Offset, Improve Alignment Angle. 그래서 카메라 렌즈 사이의 옵셋 거리 그리고 각도를 보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임프로브 얼라이먼트를 한번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위치 값을 상당히 잘 잡아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컨트롤 Z 눌러볼게요. 이렇게 어긋나 있던 위치를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 사이의 간격을 잘 맞춰서 일자로 보이게끔 만들어주죠. 이거를 기본 디폴트 값인 패더를 놓고 옵티컬 플로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라인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0으로 두시고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옵티컬 플로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때 강조했듯이 움직임이 많은 영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유령처럼 울렁울렁거리는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스티칭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임프로브 얼라이먼트 한 번만 클릭했는데도 좀 라인이 잘 맞았어요. 제가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더 클릭해 보면 이제부터는 이게 중복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면 바로 컨트롤 Z 눌러서 전 단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임프로브 얼라이먼트 앵글도 클릭해 볼까요? 네. 크게 개선되지 않죠. 더 나빠지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티칭은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스티칭 패더를 살짝 주시고 수지 주시고 얘를 옵티컬 플로우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라인 볼까요? 리얼리스트를 했을 때는 잔상이 남았던 부분들이 깨끗하게 옵티컬 플로우를 하게 되면 하나의 라인으로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각각 렌즈와 렌즈 사이에 옵셋과 앵글 조정했고요. 그리고 스티치 패더하고
옵티컬 플로어를 통해서 라인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수직 수평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HMD를 끼고 봤을 때 정면에 보이는 그림, 그게 바로 VR 모드를 꼈을 때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 자, 가장 중앙에 있는 부분이 내가 HMD를 꼈을 때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저는 나머지 건 다 끄더라도 그리드를 활성화시키시면 보는 것처럼 중앙에 녹색으로 가운데 점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하게 되면 나는 HMD를 꼈을 때 처음 보이는 공간을 문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처음 보이는 위치를 잡아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수평이 안 맞으면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라인들은 가능한 한 수직을 맞춰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앞에 있는 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맞춰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직을 맞출 때에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꼭지점을 잡고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정확하게 라인에 90도로 맞았는지 다시 한번 노란색 라인이 뜨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직을 잡을 땐 반드시 모니터를 한번 클릭하셔서 노란색 라인을 없애주셔야 해요. 그래야 축의 변화가 어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 계세요. 노란색 라인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거는 정확하게 수직을 맞췄는지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얘를 해제하셔야지만 다른 데서 축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축을 완벽하게 잡았어. 이럴 경우에는 저는 OK라고 보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축도 괜찮고 다 잡았는데 위치를 좀 이 녀석을 HMD 썼을 때 정면에 보이는 위치, 시작점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녀석을 이동하잖아요. 그럼 축까지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간단하게 위치에 정면에 보이는 위치만 이동하고 싶을 때는 아웃풋 카메라의 옵션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웃풋 카메라든 인풋 카메라든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세부적으로 요 피치 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줌인 줌아웃으로 당겨서 좀 간격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너무 렌즈가 왜곡이 돼서 그 렌즈를 좀 보정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메뉴들을 쓰는데요. 대부분 촬영이 많이 심하게 왜곡되지 않는 한은 대부분 이 얼라이먼트, 임프로브 얼라이먼트 이 기능으로 수정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를 이동할 때, 정교하게 위치를 이동할 때에는 저는 아웃풋 카메라의 요 피치 롤 수치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모든 수치는 제가 보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수치가 적용이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정교하게 이 단계를 정교하게 수정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작동이 상당히 세밀하게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요로 가운데를 보이는 위치점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포인트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스티칭 보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정교한 스티칭 과정은 미스티카 VR 튜토리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